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A, B, C, D로 묶여져 있는 빵이 있다라고 해보자. 우리는 이렇게 한 조각으로 묶여 있을 때 얘네들을 나타내는 수학적인 기호는 곱하기예요. 곱하기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빵이 있다라고 해보자. 자, 그럼 이렇게 빵이 있었는데, 잘 봐, 얘들아. 빵이 있었는데, 이 빵을 한 조각씩 다 선생님이 나눴어. 한 조각씩. 잠깐만. 됐다. 다시 할게. 빵을 이렇게 한 조각씩 다 나눴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 A라는 빵도 있고 B라는 빵도 있고 C라는 빵도 있고 D라는 빵도 있겠죠. 이렇게 한 조각씩 이렇게 펼치는 과정을 우리는 수학에서 식을 전개한다라고 하죠. 전개. 선생님이 지금 한 게 어떤 거냐면은 이거 한 거야. 뭐 예를 들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로 네 조각으로 묶여져 있는 빵을 쫙 해가지고 어쩌고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쫙 전개한 거죠. 우리는 이 전개할 때 쓰는 공식을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곱셈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조각씩 펼쳐져 있다. 이런 거는 더하기로 보통 나타내지. 그치? 여기에 뭐 마이너스인 빵 조각도 있을 거고 아니면 플러스인 빵 조각도 있을 거고 수학에서는 그래서 이런 개념인데 거꾸로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식들을 한 대의 묶음으로 우리가 다시 묶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묶였을 때를 서로 한 조각 한 조각들이 곱의 형태로 있어야 묶여 있다라고 표현을 한댔지 선생님이 여기서 곱셈 기호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셈 기호로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곱셈 공식에서 전개하는 거의 역과정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조각으로 딱 묶였을 때 이 A라는 B, C, D 이런 빵 조각 하나하나들을 우리는 더 이상 빵 조각이라고 안 부르고 이 전체 큰 빵을 구성하는 하나의 인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수랑 비슷한 말로 약수라고 표현을 하죠. 약수. 그래서 사실 중학교 올라와서 맨 처음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을 펼쳤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수학도 모든 수학의 숫자를 분석하는 기본인 인수분해부터 여러분들이 사실 배우셨어요. 대신 이제 조금 초급 버전으로 배웠지. 인수 중에서도 문자가 아닌 숫자로만 이루어진 소인수분해라는 것만 배웠고 사실은 어찌됐건 인수분해였긴 하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곱으로 이렇게 묶어내는 과정이 인수분해의 기본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다 쓰셨죠? 잠깐 지우면 요거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에 선생님 말 맞다나 곱셈 공식의 완벽한 역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거 왜 안 지워지냐?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의 역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빵 조각을 이렇게 해서 두 조각의 빵 조각으로 묶는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곱셈 공식의 역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곱셈 공식 그래도 다 안다라는 가정하에 선생님이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라는 거를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배웠었냐면은 자,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 오른쪽에다가 정리하면서 좀 할게. 자, 이거는 사실 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보면 돼. 자, 우리가 그러면은 문자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라는 거, 한 조각으로 묶는 기술을 언제 처음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우셨어요.
이때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일단 중3 때 배웠던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었는데 인수분해로 한 조각으로 묶을 때 여기에도 당연히 기술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 기술들에 대해서 중학교 3학년 때는 기초적인 기술들을 배우고 또 우리가 고등수학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식들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한 번에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 근데 인수분해 기술이라는 게 만약에 A라는 기술을 썼는데 인수분해가 안 됐어. 그러면은 B라는 기술을 쓰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B도 안 됐어. 그러면은 C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식에다가 딱 보면서 내가 어떤 스킬을 써야 될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수분해 핵심인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공통 인수가 있으면 묶는 과정을 배웠어요. 예를 들면 AB 플러스 BC로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빵이 있다라고 하자. 그럼 얘를 한 대 묶음, 곱하기로 묶으려면 두 개의 공통 인수인 B로 묶어내면 되겠지. 그래서 앞에 B를 빼주고 그 다음에 앞에 거에서는 A, 뒤에 거에서는 C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 이걸 이제 공통 인수로 묶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x제곱 마이너스 4가 있었다. 자, 얘도 지금 보니까 선생님 계속 그 빵으로 얘기할게. 얘도 x제곱이라는 빵이 있고 뒤에 마이너스 4라는 빵 두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러면 얘도 곱하기의 묶음으로 묶으려면 곱셈 공식 중에 합차 공식,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똑같은 부호만 다른 이거를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로 묶었던 거죠. 이거 지금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얘들아.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도 합차 공식도 안 된다. 그럼 합곱을 확인을 했어야 돼.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라는 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딱 봤을 때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여기에서 합했을 때 5가 되고 곱했을 때 4가 되는 걸 찾아야죠. 그쵸? 그래서 합했을 때 5가 되고 곱했을 때 4가 되는 두 개의 숫자는 4하고 1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x 플러스 4, x 플러스 1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식이죠.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다. 자, 얘는 합곱으로 바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하셨냐면은 소위 크로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이용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2, 1, 여기 2, 1 해서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한 게 4,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한 거 1, 두 개 더한 게 5. 아, 그러면 얘가 되는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은 2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었던 인수분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고등수학에서는 이것보다 약간 더 이제 식들이 복잡해질 거 아니야. 말 그대로 고등수학이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복습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식들을 인수분해 하는 거를 할 건데, 자, 얘들아, 거기다가 명칭으로 좀 적어주자. 자, 어떤 식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이런 식들이 있어요. X6차, X4차, X2차 이런 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 있는데, 자, 얘나 아니면은 이런 식들의 특징은 지금 지수 자리에 얘들아, 지수 자리, 여기 조그마한 숫자들을 지수라 그러지? 이 지수 자리에 짝수들만 있는 식들이죠.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 지수 자리에 짝수들만 있는 식을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은 마치 2차식, 제곱으로 이루어진 애들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뭐 영어 시간에도 하나 있으면 단수, 여러 개 있으면 복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2차식들이 여러 개 있는 듯한 모양이다 라고 해서 복 2차식이라고 불러요. 복 2차식. 그래서 이런 복 2차식이라든지 근데 방법은 똑같아. 복 2차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줬던 것처럼
4개의 묶음이 곱으로 나타내져 있는 이런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공통 부분이나 아니면 보이는 부분들을 치환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치환. 치환. 그래서 우리 뭐 x제곱을 예를 들면 t라고 치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개했을 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아니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의 공통 부분이 있으면은 한 문자로 취급하고 그냥 취급한 다음에 이 식을 전개하는 걸로 마치 간편하게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자로 놔두는 과정을 우리는 치환이라고 한다라는 거. 치환 꼭 알아두시고요. 치환.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다항식의 인수분해 이런 식도 있는데 이따 같이 볼 거고요. 일단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는 것. 내림차순 다시 한번 발표. 내림차순. 내림차순은 말 그대로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쭉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쓰는 형태를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거 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인수 정리를 이용한 다항식의 인수분해. 여기까지 해서 인수분해의 마지막 단원들 한번 선생님이랑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는 말 그대로 정말 앞으로 방정식 풀 때 있어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의 구구단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인수분해 못하면 방정식 자체를 못 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거부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지금 9교시라는 책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2차식의 인수분해는 우리가 중학교 때 아까 선생님이 리뷰했었던 중학교 인수분해의 마지막 네 번째 방법 크로스하는 방법을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냐라는 거를 일단 첫 번째로 연습을 하고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일단 앞에 있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크로스까지는 아니고 세 번째 방법인 합곱을 이용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지. 자,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냐? 합했을 때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1이 되고 곱했을 때 y 플러스 2, 2y 마이너스 1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자, 그런데 딱 보니까 y 플러스 2하고 2y 마이너스 1을 더해 보니까 빠르게 더해 보니까 3i 플러스 1이 되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 있으니까 얘네 두 개를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더해야 되는 거죠. y 플러스 2의 앞에 마이너스 달고 더하고 그 다음에 2y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를 달고 두 개를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3i 플러스 1이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얘네 두 개를 합만 확인하면 안 되죠. 곱도 확인해야 되는데 얘네 두 개를 지금 곱했을 때 부호가 플러스 되면서 이 식이 되는 거를 우리는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x까지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두 줄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거죠. 따라서 답을 써주면 x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일단 괄호하고 쓰자. 부호 실수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또 다시 괄호 x 선생님도 바로 쓸 수 있는데 여기 일부러 지금 괄호 안 푸는 거야. 선생님도 부호 실수할까봐 그래. 그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제 괄호 없이 정리하면은 앞에 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뒤에 거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1이 있으니까 여기 c는 여기에 해당되는 식이었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식은 얘여야 되니까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 1 여기 뒤에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합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자로 나타냈을 때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보겠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까지만 하고 바로 인수분해는 조금씩 연습하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거 유형 2번에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얘처럼 된다라고 하네. 얘처럼 된다.
자, 아주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의 지금 인수분해인데, 자, 일단 유형 2번에 보니까 얘들아, 유형 2번에 지금 일단 좀 사이즈를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된 상태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얘가. 자, 그런데 얘를 전개했을 때 지금 이게 되게끔 좀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얘는 몇 번 방법으로 하면 되겠어? 몇 번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 채나야, 어떤 걸로 하는 게 좋겠니? 점점점. 승준아,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할까? 5? 5 어떻게 5? 5? 응? 자, 이렇게 선생님 얘기할게. 이런 식으로 일정한 어떤 뭐 형태가 사실은 없죠. 완전 제곱식으로 딱 묶일 만한 좀 사이즈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들은 일단 내림차순을 해보는 게 좀 좋아. 내림차순. 근데 딱 보니까 지금 밑에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것도 조금씩 다르기는 하네요. 여기 있는 게. 자, 내림차순을 사실 좀 해보는 게 좋은데 위에 거 한번 내림차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x제곱이 들어있는 항은 얘밖에 없죠. 그럼 얘 일단 써주시고 4x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x 들어가 있는 거. 여기 지금 12xy에 x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20x에 x 하나 들어가 있네. 그러면 얘네 둘을 마이너스 4로 뺀 다음에 잘 봐. 마이너스 4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거부터 쓸게. 뒤에 거에는 5, 앞에 거에는 마이너스 3yx 이렇게 써준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9y 제곱하고 25 있는 거. 선생님은 지금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9y 제곱 플러스 25라는 식은 상수항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식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나타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내졌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확인을 해야죠. 곱했을 때 지금 9y제곱 플러스 25가 되고 더했을 때 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또 심지어 여기에서 또 크로스로 해가지고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크로스로 해서.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뒤에 마이너스 30y 빼먹었네요 선생님. 마이너스 30y 다시 쓸게 여기. 이거 여기에 다시 쓰면 마이너스 30y 플러스 25 이렇게 됩니다. 자 뒤에 있는 거 정리 한 번만 해보자. 얘네 두 개 크로스 해가지고 인수분해 얘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5에 여기 5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자 그럼 뒤에 있는 식은 다시 바꿔서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뒤에 있는 식은 3y 마이너스 5의 제곱이지. 그치?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 4x 제곱 마이너스 4 가로 5 마이너스 3y x 그 다음에 더하기 3y 마이너스 5의 제곱으로 지금 식이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럼 또 여기서 보아하니까 여기 앞에 거는 2 이렇게 되고 여기 가운데 있는 얘가 나오려면은 지금 여기에 3i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도 3i 마이너스 5 한 다음에 얘네 두 개 곱하고 얘네 두 개 곱했을 때 봐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두 개 곱하면 6i 마이너스 10. 위에 것도 똑같으니까 6i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네 두 개를 합하면은 12y 마이너스 20이 되죠. 그치? 12y 마이너스 20. 자, 그런데 여기 앞에 거를 살짝 전개를 해보니까 12y 마이너스 20 맞다, 얘들아.
그러니까 이 식은 2x 하고 3i-5 밑에도 2x 3i-5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2x 더하기 3i-5의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3이 될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될 거니까 답을 이렇게 해서 골라주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 잠깐 끊어서 여기 밑에 있는 거 2-2까지 지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